정말로 우리가 이번 얘기는요, 정말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와 함께 얘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매를 앓던 한 노인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신고가 경남 김해 경찰서에 들어오게 아유, 됩니다. 세상에. 이 한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지난 19일 오후 1시경에 치매가 있는 어머니가 30분 전에 집을 나섰는데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아이고. 주민의 신고를 받게 됩니다. 네네. 이 사라진 80대 노인은요. 치매를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동까지 불편한 상황이었다고 아유, 합니다. 세상에. 진짜로 김호인 변호사님, 정말 우리가 뭐 치매하니까 그냥 입에 붙어버린 단어처럼 됐지만 치매 환자가 집에 있는 분들은 그 고통 아마 남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할머님을 신속히 찾아야 되는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네, 일단 80대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님이 밖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그러니까요, 높은데요. 세상에. 할머니가 신고됐다고 실종됐다고 추정되는 곳이 갈대숲이 우거진 늪지대였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 같은 저 데서 어르신인가 봐요. 네, 저 아이고 어르신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네네. 저 이제 지나가시고 나서 늪지대라는 거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진짜 일반 성인 남성도 빠져나오기 힘든 곳이거든요. 그 몸에 푹푹 빠지는 그거 그렇죠. 말인 예,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이 실종 신고를 빨리 접수를 하고 이 네. 할머니에 대한 수색을 위해서 순찰차 3대 그리고 또 상공에서 봐야 되니까 헬기 1대까지 동원을 해서 네.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실종,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김복준 의원님, 예. 실종 사건 관련해서 초동 대응이 제일 중요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골든타임이 존재하죠. 아, 그래요? 이 납치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얘기 안 하고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일반적으로 크리티컬 얘기하죠. 타임이요? 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아마 스스로 집을 나가신 거라 납치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이제 골든타임 정도로 봐야 되는데 네. 1시간 내외에 동선을 파악해야 돼요. 아. 이분이 그 움직인 방향을 1시간 이내에 적어도 아하. 파악을 해가지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수색하는 그런 어떤 그 경찰의 수색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아마 바로 경찰은 그 할머니가 나간 그 위치 그 장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대숲이 우거진 그 세상에. 깊은 습지. 네. 그다음에 80이 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움직였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하, 세상에. 어딘가 빨리 갈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분이 갈 수 있는 곳은 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늪지대 정도일 거라고 초기에 단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헬기 띄우지 않았겠어요? 아하. 네. 그런데 장소는 뭔가 이렇게 좁혀서 추정할 수 있는데 김기혁 아나운서 실제로 이 어르신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았다면서요? 그럼요. 오후 1시경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2시간 가까이,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계속 수색을 했는데 찾지를 못하는 세상에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탈 거예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단서가 될 만한 제보를 하나 받게 됩니다. 뭔가요? 예, 아까 김우인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네. 주변에 갈대숲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난다. 아하. 라는 제보가 경찰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하, 네. 예. 그러면 최단비 변호사님, 일단은 지푸라기라도 다 잡고 싶은 심리가 그 소리 나는 곳으로 다 가봤을 것 같은데 실제 그곳에 어르신이 계셨던가요? 이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이 갈대숲이 한 허리까지 오는 한 30m, 허리까지 오는 갈대숲이에요. 여기를 30m가량의 갈대숲을 찬찬히 수색을 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할머니를 극적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근데 문제는 할머니를 발견했는데 할머니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왜요? 할머니가 이미 1.3m면 굉장히 높습니다. 목까지 늪에 빠져서 의식이 흐릿한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할머니의 긴박한 상황을 본 순간 김해중부경찰서의 신어지구대 소속 김동준 순경이 내가 직접 할머니를 구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할머니를 구하기에 나섭니다. 지금 저 사진 보세요. 일단 아마 출동했던 경찰분들 찍은 사진 같은데 김복준 의원님 보세요. 이미 이 어르신 할머니의 목까지 물이 차올랐고 물이 입으로 들어가서 발버둥친 사이에 아이고 움직이지 못하고요. 늪의 특성이 뭐냐면요. 네. 자꾸 발버둥 치면 칠수록 자꾸 들어간다. 오히려 들어가요? 네, 밑으로 빠진다는 어. 얘기인데 굉장히 아마 위험한 상황이고 아마 조금만 더 시간이 갔다면 네. 할머니는 사망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진짜 그랬을 거예요.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분이요. 구출 영상까지 일단 체증했는데 그거 보시고 김기혁 아나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영상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갈대숲 진흙 속으로 경찰 한 명이 뛰었습니다. 세상에. 네, 아유, 상황이 저기 네, 긴박해 보이는데요. 진흙 속에 무언가 빠져 있는 듯한데, 예,
백발의 아까 그 사라진 노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아이고. 천천히 나오세요. 진짜로. 현장음이 들리죠. 네. 천천히. 할머니 천천히 나오세요. 천천히 해. 와, 이거 니 안 되나? 천천히 해. 그 뒷걸음 나오는데도 정말 힘드네. 수고했다. 아이고, 욕받네. 네, 정말 쉬지 않고 안아 올리고 들어 올리기를 반복한 끝에 20여 분 만에 이 늪에서 할머니를 구조하게 됩니다. 세상에 지금 현장음도 들렸지만 김복준 의원님 예. 저 이 경찰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건장한 체격, 건강도 있을 텐데 저 경찰분들도 나오기 힘들 정도인데 저 어르신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할머니가 일단 진입은 하셨는데 빠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깊이 빠져드는 바람에 거의 목까지 찼던 거란 세상에. 말이죠. 근데 이제 저기는 아시다시피 늪지대는 거기서 발걸음 제대로 팍팍팍 옮기기도 힘들어요. 아이고. 근데 할머니가 이제 아마 치매가 있으시다 보니까 저런 데를 이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저는 그 구조하는 영상을 보면서 네. 정말 경찰이 진짜 저런 모습 보여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정말 물론, 열심히 하고 예. 잘한다. 그럼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경찰관의 어떤 그 가치를 보이는데 가끔씩 그 엉뚱한 짓,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체 경찰을 매도하잖아요. 맞아요. 매도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김복준 의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한꺼번에 이제 북받쳐 올라오시나 봐요. 그러니까 막 약간 이제 목이 메이시려고 했는데 김복준 의원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강력 사건 해결하는 경찰도 중요하지만요. 저렇게 우리 생활에 밀접한 우리 이 주민들의 안전을 이 보장해주는, 담보해주는 그런 경찰분들도 정말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동철 원장님, 가족분들은요, 이 2시간이 한 20년, 200년 같았을 거 정말 애가 탔을 거 진짜 발동동 진짜. 가족들은 너무너무 두려움이 많았을 거고요. 사실 이제 치매 환자들이 사실 인지 행동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한번 나가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상에. 직진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 경찰들이 이렇게 잘 구해서 다행스럽지만 네. 인지 행동이 좋지 않아서 계속 지속적으로서 어떤 상황에 딱 어려운 상황에 딱 봉착을 하게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잘 구출이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어르신을 탓할 수는 없어요.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어쨌든 가족분들은 경찰분들한테 많은 감사를 표시했을 것 같아요. 가족분들은 정말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겠습니까? 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는데 경찰분들께서 찾아주시니까 당연히 감사하다는 말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저 할머니께서는 앞서서 이제 영상 보셨지만 1.3m 목까지 물에 찼고 입에 물까지 들어서 정말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 할머니께서 빠져나오신 후에 직접 경찰에게 나 때문에 옷을 버려서 어떡하냐. 정말 세상에. 고맙다.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들, 손자 같은 그런 심정, 대하는 심정으로 나 때문에 옷 베려서 어떡하냐. 정말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할머니께서, 어르신께서 그 와중에 그런 말씀도 하셨대요. 세상에. 자, 그런데요. 저희 제작진이 우리 김동준 순경한테 아유, 어떻게 이렇게 또 장한 일을 하셨어요라고 이제 말씀 좀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원래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하는 건데 너무 가분하게 사랑받고 네. 진짜 관심 가져준 것만 고맙고 무슨 일 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일 했다고 생각해서 세상에 이렇게 또 천사표예요. 당연히 할 일을 했대요. 세상에 김복준 의원님. 예, 경찰관의 기본적인 직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할 일 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당연히 할 일을 한 건 맞지만 굉장히 네. 감동 주는 치안한 거 맞고요. 네.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네. 김해 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그 김동준 순경하고요. 네. 아마 같이 나가는 그 팀장인 것 같습니다. 최성년 경위. 이 두 사람은 이제 아마 경찰에서 포상도 해주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기회가 돼서 김해 중부에 가면 김동준 순경 반드시 밥 한 끼 사주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로 좋네요. 우리 김복준 의원님은 후배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크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혹시라도
김동준 순경님만 칭찬해드릴까봐 같이 출동했던 우리 최성년 경위님, 팀장이신 최성년 경위님도 한꺼번에 같이 칭찬하시잖아요. 정말로 후배분을 사랑하시는 김복준 의원님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는 행복합니다. 정말로 이 두 분 경찰분께 정말로 뉴스파이터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장한 일 하셨습니다.